이날 의무 보호 예수 기간 만료가 됐습니다. 즉 트럼프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 금지 이 기간이 이날부로 종료가 되면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가 7.82% 급락을 해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0.5% 인하했죠. 연준이 단행한 이 비컷에 대해서 정치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보수 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인하폭이 이거의 절반 0.25%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전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천명을 했었습니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금리 인하가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는 연준이 통상적인 금리 인하 폭인 0.25%가 아닌 0.5% 인하라는 이례적인 선택을 한 것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인텔, 퀄컴이 인수 제안을 했다는 월스트리트의 보도 이후 5.38% 급등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7%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퀄컴 주가는 3% 가까이 빠졌습니다. 퀄컴이 최근 인텔에 인수 제안을 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오면서 장중 인텔 주가는 치솟고 퀄컴의 주가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보도 직후에 인텔의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최대 반도체 업체 인텔은 인공지능 특수에서 소외되는 등의 최신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PC 중앙 처리 장치 CPU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의 제왕으로 군림을 했던 인텔은 이제 경쟁력이 뒤처지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칩 분야는 ARM, ARM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고 인공지능 칩의 기본이 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는 엔비디아가 후발주자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인텔의 핵심 사업인 CPU 부문도 경쟁사인 AMD의 추격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인텔은 자체 반도체를 생산하고 시총이 900억 달러가 넘는 등 아직도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업체라고는 하지만 인텔은 한때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였지만 지금은 퀄컴,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등에도 뒤처져 있습니다. 퀄컴의 시가총액은 현재 1,850억 달러 규모예요. 퀄컴은 스마트폰 칩 시장을 주도해왔고 최근 ARM 디자인을 활용해 PC칩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퀄컴과 인텔은 PC 및 노트북 칩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인텔이 칩을 자체 생산하는 것과 달리 퀄컴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이죠.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와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PC와 서버칩 시장에서 1위인 인텔을 인수할 경우 퀄컴은 스마트폰을 넘어서 기업과 개인용 하드웨어에 걸쳐서 제품군을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퀄컴은 또 애플의 중요한 공급업체 중 하나로 스마트폰용 칩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인텔의 2배에 달합니다. 인텔이 약 900억 달러, 또 1880억 달러니까 한 2배 정도 됩니다. 인텔은 지난 2분기 실적이 월가의 전망치를 밑돌고 또 3분기 실적도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해서 최악의 위기에 빠진 상태입니다. 100억 달러 비용 절감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전체 직원의 15%를 감원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퀄컴과 인텔의 거래가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퀄컴과 인텔의 잠재적인 거래는 반독점 및 국가 보안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금 CNBC가 전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한때 중국 기업 인수를 시도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또 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인수도 과거 당국에 제동이 걸린 바가 있습니다. 2017년에는 브로드컴이 퀄컴 인수에 나섰다가 미국 당국에 의해서 실패로 끝났고 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2021년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 인수를 추진했다가 미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서 제소를 당했었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최고 경영자를 교체했다는 소식에 오늘 6.84% 급등했습니다. 나이키 이사회는 존 도나호 현 CEO가 은퇴하고 다음 달 14일부터는 1988년부터 32년간 나이키에서 일한 후에 2020년 은퇴한 엘리엇 힐 전 소비자 시장 부문 사장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공개된 물류기업 페덱스는 회계연도 1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3.6달러, 매출액이 216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부진한 수치로 월가 기대치 역시 하회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역시 기존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페덱스와 같은 물류기업의 실적 둔화는 경제활동의 부진 가능성으로 읽혀서 개별 기업의 실적 이상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입니다. 페덱스는 15.24%나 폭락했습니다. 경쟁업체 UPS도 3%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2인자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미셸 보우만 이사의 상반된 견해를 보면서 향후 투자 방향을 가늠을 합니다. 이날 공개 발언에 나선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11월 추가 B컷 기대를 강화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개선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8월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지표가 계속 약해지면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연준 내 대표적 매파예요. 월러 이사의 추가적인 비둘기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11월 연준이 또 추가 B컷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 후 시장에서는 0.5%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강해졌습니다. 장 마감 무렵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오는 11월 기준금리를 0.5% 내릴 확률을 52.4%, 0.25% 인하할 가능성은 40.6%, 오히려 0.5% 어제 그저께처럼 또 가능성을 높게 반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 회의에서 B컷에 반대한 또 다른 매파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성명을 내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여전히 웃돌고 있어서 0.25%의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우만 이사는 이번 FOMC에서 유일하게 0.5%가 아닌 베이비컷 0.25% 인하를 주장한 인물입니다. FOMC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보우만 이사가 계속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면 연준이 향후 공격적 금리 인하에 나서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FOMC의 결정이 꼭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합의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만큼 매파 목소리가 커질수록 최근에 비둘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의 보폭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27일 공개되는 8월의 PCE 물가지수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헤드라인 수치에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 미만 오른 것이 확인된다면 11월 연준이 또 한 번의 B컷에 나설 것이라는 베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